안녕하십니까? 신촌 초등학교 교사 이순영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우리 아이, 수업 시간에는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하시죠? 초등학교 1학년 수업의 이모저모를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교육 목표를 둡니다. 이를 위해서 1년에 190일 이상의 수업 일수를 확보하는데요. 수업 일수는 학생이 연간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합니다. 간혹 우리 학교 다른 학교보다 방학을 너무 일찍 한다. 우리 학교는 학교장 재량 휴업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초등학교는 연간 190일 이상 수업 일수를 확보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너무 조금 가르친다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학년은 1시간에 40분씩 하루에 4교시 또는 5교시를 수업합니다. 40분 수업을 하고 나면 10분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면서 4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 운영에 변형을 두기도 했는데요. 2022년에는 전면 등교를 실시하겠다고 교육부가 발표를 했죠. 4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에 일반적인 패턴으로 수업이 운영될 것입니다. 수업 내용과 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2시간을 연속해서 수업하는 등 선생님들마다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학년 학생들의 집중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40분 동안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1학년 선생님들은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학년 수업 시간에는 교과와 교과 이외의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것을 배우는데요. 그렇다면 교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학년 교과에는 국어, 수학, 통합교과가 있습니다. 국어 시간에는 국어교과서와 국어활동으로 공부합니다. 국어교과서는 학기별로 가, 나 두 권이 있고 보조교과서 격인 국어활동을 함께 다룹니다. 1학기에 국어 가, 국어 나, 국어 활동을 공부하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1학기 때 가권을 다 배우고 나면 와, 우리 국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국어 나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국어 활동은 가권, 나권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학기를 통틀어 한 권을 다룹니다. 2학기에도 역시 국어 가, 국어 나, 국어 활동을 배우겠죠. 국어 교과서의 내용은 한글 교육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시간에는 수학 교과서와 수학 익힘으로 공부합니다. 수학 익힘은 국어의 국어 활동처럼 수학 교과서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수학 시간에 배운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는 데에 활용합니다. 가정에서는 아이가 수학 익힘을 어떻게 풀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학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 과목이기도 하죠. 1학년 들어가자마자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염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1학년 수학에서는 1에서 9까지의 수를 세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수학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실생활과 연계한 활동 중심 수업으로 1학년 학생들은 즐겁게 수학을 만나고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1부터 9까지 세는 수업을 한다니까 우리 아이는 1부터 100까지 빨리빨리 세는 것을 막 연습시켜서 입학시켜야 되겠다. 또 더하기 빼기도 입학 전부터 가르쳐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행학습은 수포자를 기르는 지름길입니다. 발달 단계를 넘어선 수학 개념을 학습하게 되면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키우게 되겠죠. 아이가 쉽고 자연스럽게 수를 만나고 수학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른들의 욕심은 내려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1학년 교과에는 국어, 수학, 그리고 통합교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른들께서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실 텐데요. 요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교과서로 나옵니다. 1학기 통합교과 시간에는 봄, 여름 교과서로 공부하고, 그렇다면 2학기 통합교과 시간에는 그렇죠. 가을, 겨울 교과서로 공부를 하겠죠.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교과서 안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통합교과의 내용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겨울이니까 겨울 교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료를 보면 겨울 날씨와 겨울에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살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변 현상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는 공부니까 슬기로운 생활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자료는 겨울에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이도구를 직접 만들고 내가 만든 놀이도구를 가지고 놀아보는 활동입니다. 네, 즐거운 생활입니다. 세 번째 자료는 겨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는 활동입니다. 바른 생활에 해당하겠죠? 겨울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교과는 하나의 주제 아래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1학년 수업 시간에 배우는 교과를 살펴봤습니다. 국어, 수학, 통합교과였는데요. 교과 이외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또 배우게 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창체라고 줄여 말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알게 되는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4개의 영역에서는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개성과 소질을 탐색하게 됩니다.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 별도의 교과서는 없습니다. 자율활동에서는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한 다양한 주제 활동과 자치 활동, 적응 활동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에는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이 이 시간에 다루어집니다. 입학 초기 적응 활동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라는 말에서 동아리 활동이 무엇인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아리 활동은 학생의 재능을 발굴하기 위한 예술 활동, 체육 활동 등의 다양한 경험과 문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1학년들은 2021년에 디자인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1년간 여러 가지 작품을 꾸미고 만들어서 그 결과물을 학교 행사에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의 의의와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웃돕기 활동, 환경보호 활동, 캠페인 활동 등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사진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교 텃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진로활동에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는 어떤 방향인지 탐색해서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1학년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본격적인 진로 설계를 하기보다 나는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뭘 잘하는지 생각해보는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이외에 안전한 생활이라는 영역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또 배우게 되는데요. 안전한 생활은 일상생활과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방법을 익혀 위험을 예방하고 위험 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공부입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위한 생활안전,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교통안전, 유괴, 성범죄 등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신변안전, 화재와 지진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안전 등을 배웁니다. 안전한 생활은 기본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는 1년간 활용하게 됩니다. 1학년 때 배우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반은 수업할 때 교과서를 펼치지 않아요. 우리 반은 수업 내용과 순서가 다른 반이랑 달라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담임 선생님께서 학교와 학급의 실태를 반영해 수업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반 학생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의미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계획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재구성을 하실 때에는 국가에서 정한 성취 기준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수업을 준비하신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평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동안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떤 수업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점수, 등급, 서열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방식의 평가가 계속되어야 될까요?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이 협력학습, 모둠학습, 체험활동, 하나의 주제로 긴 시간 활동을 하게 되는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이 학습의 주체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것에 맞춰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일제식 평가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4차 산업혁명까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지식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조지 스무트는 지식의 유효기간은 7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어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 배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정답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겠죠. 대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지식보다는 핵심 역량, 결과보다는 과정을 평가하는 과정 중심 평가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수업을 받고 그 과정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다각적인 피드백이 제공됩니다. 평가가 수시로 이루어지면 학생들이 부담되지 않을까? 또 교사 주관이 들어가면 평가 신뢰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학기 초에 평가 계획을 사전 안내하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되고 추가 시험 부담 없이 수업 중 과정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 부담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성적이 아닌 지속적인 성장으로 평가의 관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입학 초기 적응 활동과 한글 책임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